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오늘 뉴스에 나온 거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인가 그래요. 다 됐단 말이에요. 6일이 오늘인가? 6일이 오늘이야 네, 임마.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네. 우리가 법원에다가 어떻게든지 영장 시한을 좀 늘려가지고 받아줄 테니 경찰 너네가 집행 좀 해봐. 그럼 백날 그런 거 얘기해봐야지. 공수처 권한 정리도 안 돼 있지. 집행도 안 되지. 대통령 뭐 체포에다 뭐 할 거야.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도 스스로 빽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. 뭐 그런 게 한두 개예요. 네? 한두 개가 아닌데 매일매일 있어. 100개 중에 일단 한 개 먼저 말씀드리면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.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나는 특경 사기예요? 금액이 한 7억. 적지 않네요. 7억.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됐다. 이 새끼가 투자금을 내놓지 않으니 내가 다 해먹은 거 아니냐. 네.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. 고소인 측에 소송 대리인이 선임돼 있었나요?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어요.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그렇죠, 진행됐었어요. 그렇죠. 사기나 횡령배임 고소사건 많이 진행하지만은 투자금이라고 특정을 하면 성립되기가 참 쉽지가 않죠. 뭐 대여금이라던가 원금 보장 약정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죠. 성립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투자금은 고소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 성실하게 방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네요. 약 5년의 기간 동안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고 일부 지급될 수익금에 대해서 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 피의자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투자 중 일부가 빵꾸가 난 거야. 피의자가 투자한 곳에서 사익분이 발생한 거지. 결과적으로는 우리 피의자도 투자금, 원금 같은 거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어요. 고소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니네가 적극적으로 꼬드겼기 때문에 너네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거 아니냐. 네. 그게 아니야. 이 고소인이 먼저 여기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투자하게 해달라고 그런 증거들을 수집을 잘 하셨네요. 그 사건은 어떤 증거로 나와 있었어요? 톡 내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. 있죠. 고소인의 말을 뜯어보면 아, 이 사람이 알고 있었구나. 약간 자승자박한 느낌도 있어요. 그게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가능성.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옹호했다거나 피의자가 돈을 날린 곳 있잖아요. 날린 곳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처음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날린 그 투자금, 이 통로에도 이 사람이 투자처. 투자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. 어디에 돈이 투자되는지에 그렇죠. 대해서 모른다고 고소를 해놨는데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 수밖에 없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의 상당 부분이 탄핵이 돼요. 자기가 너무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아구가 잘 맞아요. 그게 100개 중에 한두 개가 거짓말이긴 그렇죠. 한데 진짜 결정타야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이다. 나머지 98개, 99개가 죄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죠. 실제로 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그런 효과를 많이 누리고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지급이 되긴 했는데 투자금 나머지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가족 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. 외부인은 사실 거의 없거든. 근데 그 외부인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. 억울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.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기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매우 하죠. 중요하죠. 나도 피해를 봤는데. 그렇지. 내가 사기꾼이면 내 돈을 왜 갖다 박아가지고 손해를 보겠어. 사실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. 그렇습니다. 고소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뭐 자기 맘대로 우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고소인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거든.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기망해가 있어요. 그로 인해서 사고에 빠져야 돼요. 저 사람이 말한 게 거짓말인데 진짜라고 피해자가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처분행위라는 게 필요해요.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어야 되겠죠. 피해자가 그렇죠. 손해를 입고 가해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런 요건 사실 4개가 존재합니다. 실제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면 용도 사기,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사기.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. 어느 용처로 그렇죠. 이거를 꼭 사용하겠다라는 조건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. 이게 안 걸렸어. 내가 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디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달렸던 내용. 돈을 어딘가 투자할 때는 이 돈을 꼭 구체적으로 어디에만 사용을 해야 돼? 락 거는 게 중요하거든요. 안 그러면은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락을 꼭 걸지 않더라도 네. 이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자기 채무를 변제했다고 그 쪼꼬리 사먹었다고 이런 건 문제가 돼.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에 받은 돈을 자기 사업자 계좌에 일단 넣었다가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. 이거는 용도를 사기치는 거라고 보긴 좀 어렵죠. 그 용도에 대한 락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그렇죠. 변제 능력, 변제 의사 이런 거를 속였을 때는 또 사기자가 돼요.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익금이라든가 이자, 원금 충실하게 변제를 그렇죠. 해 나간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되게 맞장구 잘 치네 오늘. 그렇죠.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투자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 사람이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. 단기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하고는 점점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. 운영하던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사기 횡령 배임죄로 고소당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.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파산회생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파산회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. 악의적인
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해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런 상황에서 좀 전전긍긍하거나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네. 있다고 한다면은 네.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네. 함께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